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자, 북한, 러시아 소식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김정은 위원장, 푸틴 대통령 재회를 했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만남이라고 하는데 전반적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보다 정상회담 장소에 30분 일찍 도착을 했는데요. 네. 푸틴은 해외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에 한두 시간씩 늦기로 유명한 지각대장으로 유명한데요. 푸틴 대통령은 만찬에서도 철갑상어와 쇠고기 요리를 선보이는 등 김정은 위원장을 특급 대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매우 늦었거든요. 아마 늦는 게 좀 더 권위가 있다고 보는 것 같을 정도로 뭐 10분, 20분이 아니에요. 몇 시간 늦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푸틴 대통령. 뭐 아무래도 상대방의 뭐 길을 선제적으로 꺾는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2018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는 2시간 30분가량을 늦은 적이 있고요. 2014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전 총리와의 회담에는 4시간 15분이나 늦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정상들과의 만남에서도 지각을 계속했는데요. 네.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회담 때는 1시간 45분을 늦어가지고요. 또 하나 또 2019년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에서는 2시간 가까이 늦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와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 이번 회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자, 일각에서는 이 만남, 위험한 만남, 왕따 정상들의 만남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는요. 북러 정상이 러시아의 무기 수요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요.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모두 서방으로부터 고립된 왕따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크렘린궁에 북한의 지도자의 중요성을 높여놓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주요 매체는 일제히 이번 회담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점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자, 그 부분입니다. 정상회담 이전부터 무기 거래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 장소, 러시아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다. 이 장소의 의미를 한번 짚어주시죠. 예, 장소가 좀 상징적인데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2016년 4월에 첫 위성 발사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러시아의 최첨단 시설이고요. 소련 시절 우주대국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담긴 장소입니다. 네. 이곳에서 회담이 열린다면 무기 및 군사기술 거래를 통한 양국의 군사적 협력 확대를 상징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애써 부인하지 않고 전면 인정을 한 셈입니다. 러시아 현지 뉴스에서는 푸틴 대통령은 회담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러시아가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주기지에 온 것이다 라면서요. 북한 지도자는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우주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를 포함해 무기 거래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거래가 오고 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회담 핵심 결국은 위성 개발 거래라고 봐야겠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표면적으로는 위성 개발을 걸고 있는데 이 위성이라는 것이 사실 북한이 집착하고 있는 ICBM과 기술이 유사하고 러시아가 여러 가지 우주 기술에 대해서 선진화된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간접적으로 전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외신들도 이 우주기지에서 회담이 열린 것 아마 주목을 했을 것 같은데요. 예, 외신들 분석을 좀 살펴보면요. AP통신은요. 주요 위성 발사 시설에서 만나기로 한 결정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미사일 위협을 높이는 데 중대하다고 보고 있는 군사정찰 위성 개발에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을 받고자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을 했고요. 로이터 통신도 우주 강국으로서의 러시아의 야욕을 상징하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회담 장소로 선정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라고 짚었고요. 영국 BBC 방송도 우주기술이 최근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연이어 실패한 북한이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함께 러시아의 최신식 우주기지를 둘러봤다고 전달했습니다. 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번 회담 위험한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까지 시사하고 나섰어요. 예, 북러는 이미 회담에서요 민감한 현안에 대해 다룰 것이란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이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군사 기술 지원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무기 거래가 현실화된다면은 안보리가 주도해온 대북 제재 체제가 무력화되는 셈입니다. 더 나아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구축된 비확산 전후 질서를 다시 흔드는 것이 되는데요. 유엔으로 상징되는 다자 질서에 기반했던 국제 정치가 중대한 변곡점을 향해 가고 있는 셈입니다. 자, 군사 협력 논의와 함께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개발 도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앞서 최근에 북한 위성 발사 실패했잖아요. 이 실패가 이번 회담 성사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그 위성을 쏘든 아니면 네. ICBM 기술을 개발을 더 고도화하든 네. 상당히 지금 이 기술 개발에 지금 집착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실패를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 좀 러시아의 우주기지를 찾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어쨌든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 보이는데 자, 그런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또 감행을 했어요. 자, 북한이 북러 정상회담 1시간을 앞둔 시점에 도발한 겁니다. 이거 계산된 행동으로 봐야 되겠죠? 예,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 발사가 됐고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낙하가 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이후에 14일 만에 도발입니다. 네. 자, 지금 북한이 지도자가 국외에 있습니다. 이렇게 국외에 있을 때 도발을 감행한 적이 있었을까요? 예, 북한이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가 국외에 있을 때에 예. 탄도미사일 도발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아하.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원격 도발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도자가 지휘를 하니까 원격 도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뉴스에서 북러 정상회담 소식 구체적으로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개각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차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3개 부처에 대한 인사가 있었네요. 예, 국방부 장관 후보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탁됐고요. 네. 문체부 장관의 후보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 특보가 또 여가부 장관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개각 스타일이 좀 윤곽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만 조금씩 변화를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인사 철칙이 네. 일단은 임명하면 믿고 쓴다라고 해서 사실 개각에 대해서는 뭐 할지 말지에 대해서 예측이 불투명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통일과 산자부 개각에 이어서 지금 이제 문체, 국방, 여가부까지 이제 소폭 개각에 이른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국방부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최근에 있었고 네. 또 여가부 같은 경우는 잼버리 문제가 있어서 책임을 조금 묻는 차원에서는 교체를 해준 것으로 보이고요.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송 장악의 의도를 의심받고 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의 호흡 때문에 MB 쪽에서 같이 일했던 인사들을 함께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명된 3명의 장관 후보자들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신원식 후보자는요. 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요. 군에서도 중장으로 예편을 해서 국방정책 기획과 전략 전문가로 평가가 되는데요. 아하. 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안보 역량을 구축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방혁신 4.0을 완성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대통령실은 지명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요.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역임을 했고요. 대통령실은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이 높고 또 과거 장관직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역량도 갖추고 있다라면서 이제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행 후보자의 경우는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는 언론과 정당, 공공기관 등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환기에 처한 여가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개각에 대한 여러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자, 무엇보다 또다시 MB맨이 귀환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 있어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있었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어서 지금 MB맨들이 자꾸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이재호 전 장관도 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그렇죠. 갔고요. 또 김은혜 수석, 김태효 차장, 뭐 한호섭 실장 이런 분들이 다 MB 정권에서 일익을 담당했던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참 이 MB 정권 인사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인재 풀이 얇은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도 있고요. 또 MB 정부가 사실상 실패했다라는 여론이 많은데 네. 실패했던 인사들을 재기용했다. 내지는 또 이주호 장관과 유인촌 장관의 경우는 과거에 똑같은 부처에서 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러네. 두 교육부 번 장관, 연속 문화부 장관. 예, 같은 네. 자리를 또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뭐 변화의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는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한편 국방부 장관 교체 관련해서 최상병 사망 사건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야당의 비판이 지금 거센 상황인데요.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까? 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요. 최상병 사건은 이번 인사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자꾸 문책성 인사
인사라고 말을 하는데 이종섭 장관이 취임한 지 1년 4개월이 됐다면서요. 보통 이 정도면 과거에도 장관을 교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군 장병 사기를 많이 올려주고 방위산업에 기틀도 마련해 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이종섭 장관 사의 표명을 밝혔는데요. 자, 현재 북한 러시아 지금 정상회담 또 미사일 도발도 있잖아요. 국방부가 챙겨야 할 사안이 많은데 장관 자리 공석되면 안보 위험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점을 고려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장관의 사표를 당장 수리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보 공백은 하루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표를 당장 수리하지는 않으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여가부 장관 교체 부분도 좀 보죠. 아마 잼버리 파행 때문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잼버리 사태 때 여가부 장관이 공동조직위원장 중에서 가장 선임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요. 이 잼버리에 대해서 행정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를 더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여가부를 계속 존속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장관을 교체하는 거는 대선 때의 공약을 좀 번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청문회가 열리죠. 자, 굉장히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전망을 좀 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청문회가 그 전쟁터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높은데요. 예. 새 후보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될 예정인데요. 인사청문회 과정은 그리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이종섭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야당의 공세가 신원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이어져서 여야의 대격돌이 예상이 되고요. 유인천 후보자는 과거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야당이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김행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야당의 견제를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개식용금지법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네요. 예, 국민의힘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요 13일 당 차원에서 개식용 금지 입법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는데요. 박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개식용 금지법 추진을 안 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 국민의힘은 그런 방침을 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뭐 개식용 금지 이거 강한 의지를 보였잖아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김건희법으로 이렇게 명명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당내에서는 이를 김건희법으로 명명하면서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도부는 한때 당론 추진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요. 개식용 금지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요. 김건희법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해시태그까지 달았다면 자, 근데 이제 법이 이게 법률안이죠. 법 제정까지 가기에는 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개식용은 반대하지만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아니라라는 여론이 여권 내에서 동의를 얻는 양상인데요. 당내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돌린 결과 개식용 반대의 6, 찬성이 4, 그리고 법제화하는 걸 물었더니 반대가 6, 찬성이 4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런 인식이 강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률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쪽이 더 많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권도 여권이지만 야권에서 이제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줘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 44명은요 지난달 개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발족하면서 법안 통과 추진에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방안 일단 법제화가 아닌 캠페인 같은 방향으로 좀 추진하겠다 이런 거네요. 예, 여당은 캠페인을 통해서요 개식용 금지 분위기를 모아가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당 관계자는 총선 때까지 정책 결정 전에 여론을 반영하자는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은규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